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 매립제 종료는 인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죠. 박찬대 시장은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매립제가 종료 수순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인 종료 로드맵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 올해 1월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석 달 만에 금지 빗장이 풀렸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연간 허용량은 16만 3천 톤에 달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16만 톤이나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사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외적 직매립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박 시장은 특히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매립지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도 강조하며 광역 소각장 설치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겁니다. 인천 경실련과 검단주민단체협의회가 구성한 연대회의는 박 시장에게 세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대통령실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직매립 금지 예외적 허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선국이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달한 100대 시정 과제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현황이 빠진 상황. 연대회의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시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여객선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인천에선 저렴하게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인천 시민은 단돈 1,500원에 그리고 다른 지역 시민들도 70%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산이 바닥나면서 인천시는 결국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달 25일부터 다른 시도 관광객들은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항 연안여객 터미널입니다. 배를 타려는 사람들로 대합실이 북적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피서객들. 배값을 할인받을 수 있어 인천 섬을 찾은 관광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 시민은 단돈 1,500원에 배를 탈 수 있고 다른 시도 시민들도 70% 할인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와갖고 백령도 들어가려 하는데 이렇게 또 배값이 싸다 하니까 저로서는 참 좋네요. 백령도 가는데 옛날에는 뱃상만 해도 한 10여만 원 가까이 됐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도 백령도 가기 좋고 그 백령도는 백령도대로 관광객이 많으니까 도움이 될 거고. 인천시가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아이 바다 패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여객선 요금을 대폭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달 25일부터는 다른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예산이 빨리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아이 바다 패스 이용객은 모두 44만 8,7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9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용객이 증가한 데다 여객선 유류 할증료까지 오르면서 재정 부담이 커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인천시 설명입니다. 다만 섬 주민과 인천 시민, 군 장병 면회객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대대적인 예산 구조 조정을 선언한 박찬대 시장.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 중단에 이어 아이 바다패스 사업까지 축소하면서 긴축 재정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인천 소래포구는 꽃게 등 각종 제철 해산물로 관광객에게 정평이 나 있는 어시장입니다. 하지만 바가지 요금, 불친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남동구가 민원대응센터를 설치해 직접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남동구가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와 시장 신뢰 회복 방안으로 소래포구 현장 민원대응센터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민원대응센터는 바가지 논란, 불친절, 미희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게 됩니다. 남동구와 소래포구 상인회가 공동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입니다. 환불 조치나 보상 등은 물론 잘못한 상인에게는 페널티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단속과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개선 조치 결과 공개, 상인 교육, 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소래포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는 소래포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남동구에서 책임진다. 그러니까 믿고 안심하고 우리 소래포구를 찾아달라. 이렇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또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실추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그런 소래포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래포구를 체류형 문화관광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예술 공연, 야장형 먹거리 등의 운영을 검토 중입니다. 계절별 축제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특정 시기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는 소래포구와 인천대공원, 소래습지로 이어지는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자원을 통해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마니골 등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 최초의 직선제 3선 교육감인 도성훈 교육감에게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 단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산학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토대를 만들어가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먼저 원도심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 균형 발전 예산을 기존 4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원도심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20개소를 설치합니다. 노후 건물 공간 재구조화와 학교습 조성 등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서해 5도 등 도서 지역을 포함한 지역별 전담 기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도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향후 8년간 학교 66곳을 신설합니다. 영종, 검단 등 신설자치구에는 교육지원청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이렇게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을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원도심에서는 젊은 부모가 떠나지 않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인천의 아이들이 어디에서 배우든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첨단 산업 진출을 위해 기존 37개교 48개 학과의 개편을 이어갑니다. 반도체고에 이어 AI, 전자, 마이스터고, 에너지고 등을 신설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졸자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 10년 보장제 법제화를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때까지 생활비를 포함해서 취업 정보나 면접 지원과 같은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특히 도 교육감은 AI 대전환기를 맞아 인간 중심의 일거스 AI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생애 주기별 AI 교육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토론 후 AI 활용, 정책 제안 등 순환 방식의 수업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화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1113 공병단 이전 부지에는 대형 복합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오는 9월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2028년 사업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G 헬로비전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 청천동에 자리한 제1113 공병단 이전 부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6만 7천 제곱미터, 7호선 상공역과 맞닿은 교통 요지입니다. 이곳에는 복합 쇼핑시설과 문화전시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성 사업을 위한 예비 우선 시행자는 리뉴메디시티 부평, 교보증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지난 2024년 부평구와 사업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예비 우선 시행자는 사업을 위해 오는 9월쯤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PC 구성을 해서 만약에 도시개발구역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제안을 하게 되면 9월 정도에 그러면 이제 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아마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될 겁니다. 예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이루어진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에는 착공, 2030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변화와 토지 매입, 주민 의견 수렴 등 변수도 존재하는 만큼 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 계양구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폭행 혐의와 겸직 미신고 논란으로 각각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의회 사무국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현직 부의장은 의회 경직 신고를 누락한 채 자신의 이름으로 언론 기사를 내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양구 의회 국민의힘 소속 여재만 의원은 지난 2일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A 사무국장과 언쟁하다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안경이 파손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지난 7일 여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실 조사 후 지난 16일 여 의원을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여 의원과 같은 당인 김연자 부의장은 최근 지방자치법상 의무인 겸직 신고를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부의장이 의회에 낸 겸직 신고서에는 기자 직함이 없는 가운데 구 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달 초 인천에 있는 2개 인터넷 매체에 김 부의장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같은 기자의 기사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언론이 취재하자 김 부의장은 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매체에 기사 삭제 등 처리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명의의 기사가 어떻게 나간 것인지, 과거에는 해당 매체 기자였는지 등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 측은 김 부의장의 이름을 빌려 대행업체가 대신 올린 것이며 김 부의장이 구의원 출마를 앞두고 대행업체에 빼달라고 했지만 시스템상 누락돼 기사가 계속 올라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천 계양평화복지연대는 단순한 전산 오류로 치부할 수 없으며 김 부의장이 겸직 신고 누락과 기사 대필 의혹에 대해 자세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계양구 이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엄격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양구 의회는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폭행 혐의를 받는 여 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계양구 의회 자치법규상 겸직 미신고 의혹의 당사자인 김연자 부의장이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의혹조차 명확하지 해명하지 않은 당사자가 동료 의원의 비위를 심사하게 되면서 의회 윤리특위의 공정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닌 지 오래됐다는 소식은 새롭지 않으실 겁니다. 관제청에 적발된 마약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여행객들이 밀반입하는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밀반입도 도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그란 철제 원통을 분리하자 하얀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가 빠졌어 또. 지난 6월 독일에서 항공 특송 화물로 반입된 오토바이 소음기입니다. 이 안에 숨겨들여온 케타민의 양은 3.8kg, 12만 6천 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밀반입된 마약은 767건, 그 양만 1,007kg에 달합니다. 3,358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적발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건수와 중량 등 그 규모는 더욱 커지는 추세입니다. 국내 유통 목적으로 추정되는 마약 밀수 건당 적발 중량이 1.9kg에 달하는 등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 경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285건에서 올해 509건으로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량도 20%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로 밀수되는 마약 적발 건수와 양은 크게는 50% 이상 줄었습니다.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 등 강화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행자 경로로 마약 밀수가 집중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사례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공항으로 우회 밀반입 시도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중심의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마약 밀수 조직은 상대적으로 단속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공항으로 밀반입 시도를 다변화하는 등 지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 사범의 연령층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마약 밀수 비율은 전체의 59.3%, 그중 10대 마약 밀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해 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초부터 운영한 마약 전담 검사대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온 스캐너와 같은 첨단 장비도 추가 배치됩니다. 전담 검사대를 임시로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효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검사대에 비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 한 1.7배 정도의 적발률 향상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향후 계속 정식으로 운영할 거고요. 관세청은 또 주요 5대 마약 반입 경로로 꼽히는 국제 우편과 일반 수입 화물의 N차 저지선을 구축한 데 이어 나머지 반입 경로인 선박과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N차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후로 유명한 강원 지역 고지대도 폭염을 피해 가진 못했습니다. 연일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어 고랭지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다음 달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 고랭지 채소 재배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암뉴스TV 이상현 기자입니다. 해발 1100m 고지대에 배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 재배단지인 강릉 안반대기입니다. 안반대기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 저온 작물인 배추 생산에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일대도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부터 이제 기존의 여기 고산지대의 날씨가 아니라 날씨보다 4, 5도 정도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기온은 지난 주말 30도를 넘어섰고 아침 최저 기온도 2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오전인데도 이곳의 기온은 벌써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바람마저 불지 않는다면 평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높아진 기온이 배추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막 배추를 심기 시작해 아직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추가 어느 정도 자란 8월 중순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된다면 무름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처럼 가뭄까지 겹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고온이면 성장도 멈추고 어떤 생리적인 부작용도 생기고 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랭지의 서늘한 여름까지 바꿔놓으며 기후변화는 이제 농업 현장의 위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BTV 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